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리더는 20년간 검사로서 검찰의 최전선에서 정의를 지켜왔고, 지금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을 수호하는 입법검찰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 이재명의 호위무사 등으로 불리면서 국회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구가 광주광역시의 광산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광주 송정역 KTX역이 있는 이제 그 지역구인 거고, 올해 초선이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도 보고 저녁에 유튜브 프로그램도 많이 보는데 아침에 또 일찍 거기 출연하시고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진짜 부지런하게 이렇게 뛰고 계시고 상임위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거기 나오시고 그래서 참 부지런하게 뛰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평일에는 국회에서, 주말에는 지역구 광산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일 중에는 좀 생활이 좀 불규칙하게 그날 일정에 따라서 바쁘게도 보내고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은 그 국회 일정, 네. 그리고 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활동, 검찰개혁특위에서 네. 검찰개혁 방안을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세 가지 업무로 인해서 조금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24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특검, 3개 특검이 발의되면서 많이 이제 시끄러운 것 같고, 작년 12월 3일 터진 이후로 계엄에 탄핵에 대선에 지금 이제 그 이후에 특검까지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이 다 회고해 보시면 떠오르는 혹시 사자성어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1년 과정, 특히 최근 6개월까지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저는 생각나는 단어가 사필규정. 사필규정? 예. 네. 그리고 발본색원. 발본색원. 그다음에 네. 그 적반하장. 네. 이런 그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처럼 기승을 부리고 검찰 권력도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법 질서나 또 어떤 공조직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훼손을 했었습니다마는 3일간 잠을 안 자고 4일간 저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여론, 국민의 그 어떤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저렇게 감옥에 또 들어가고 처벌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상황에 들어맞는 사자성어인 것 같고요. 의원님이 지금 초선 아까 의원이신데, 그러니까 작년에 4월 10일 총선에서 언제 지금 시작이? 5월 31일자로 이제 입성을 하셨고, 거의 반년 있다가 계엄이 터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행운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배 의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 긴장되고 힘들고 지역구 활동도 쉽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모든 게 다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선배 의원들은 1년 동안 한 3선, 4선들이 겪을 만한 경험을 한꺼번에 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좋은 경험을 쌓고. 제가 행운이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니군요. 비선 취지의 말씀들을 선배원들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12월 3일부터 한 8개월 그 흐름의 그 긴박한
과정, 선거까지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승리까지 하셨는데 한번 회고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 사흘 정도를 편안한 마음으로 예. 지켜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긴장된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도 일정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마음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당한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부당한 짓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의지와 다르게 부당한 이런 그 일을 당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이런 안심이라고 그럴까요? 안정감이 들다 보니까 마음은 좀 편한 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의 할 일을 하면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수습 기간을 확실히 짧은 기간에 거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검찰 출신이시니까 검찰 개혁도 담당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추석 전에 이렇게 뭘 내놓겠다도 예. 하시고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그때 정무 민정수석이었습니까? 민수석을 비롯해서 필두로 해서 검찰 개혁을 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네. 실패한 이유가 저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항상 특별수사였습니다. 네. 그 특별수사, 인지수사 과정에서 항상 그 권한을 남용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또 뭐 은닉을 한다든가 과잉된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항상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왜 굳이 그 당시에 특별수사를 보장을 해주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는 인권 보장 기능을 담당하는 형사부 어떤 권한을 축소를 했었는지 네. 제가 보기에는 특별수사를 못하게 줄이고 형사부가 기능을 똑바로 하도록 했던 것이 어떤 사회 정의 차원, 국민 인권 차원에서 바람직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필두로 한 특수부 검사들 또 그들이 어떤 그 노력을 했던 그 네. 당시에 적폐 수사 예. 이런 게 아마 마음에 들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그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특수를 살려주고 형사부를 죽이는 잘못된 방향의 개혁을 했기 그때 때문에 그랬군요. 오늘날의 모습이 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 문제점을 누구나 똑바로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네.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 기능을 쪼개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고 네. 또 수사와 기소권이 서로 견제를 하는 이런 이제 올바른 개혁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일단은 그 9월 달까지 입법으로 완료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그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또 많은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보더라도 이걸 제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이 얘기를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한 주제, 예. 방향이 뻔히 정해져 있는 이런 개혁의 주제인데 국민들께서도 식상하실 것 같아서 아마 9월 이후까지 또 이걸 미뤄버리면 아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네. 국민들께서 오히려 짜증을 내고 네. 민주당의 무능을 탓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9월 이전에 개혁을 좀 완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 저희 더 인터뷰의 시그니처인데요. 의원님의 인생을 사진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의원님의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진을 픽을 하셨는지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 보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죠. 가족 사진 같은데 이게 2021년 12월 달에 강화도 고려궁 네. 그 고려 그 임금이 그 청도에서 살았던 고려궁 앞에서 가족들과 찍은 셀카 사진입니다. 네. 제일 앞에가 큰 딸이고 두 번째가 큰 사이고 뒤에 딸과 아내들인데 아마 저 때가 제 인생에 가장 편할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 기업을 하고 2년간 좀 민간인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그때 가족들과 즐겁게 보냈던 순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정치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한 2번 정도 받고서 제가
거부를 하고 네. 또 검찰도 퇴임하고 2년간 편안하게 살던 시절에 아마 가족들과 놀러 가서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예. 어떻게 되면 따님이 딸만 셋 있습니다. 느낌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좀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게 아마 작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홍보 영상으로 아마 이게 제작이 된 것 같은데 맞다리 들려주는 아빠 박균택이라는 예.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예. 그 영상 보니까 뭐 조회수도 뭐 16,000건 되고 댓글도 엄청 많이 붙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당선에? 예, 좋아해 주는 분들도 있고 예, 관심을 예. 가져주고 네. 그런 것도 좀 효과를 보긴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딸들을 전혀 그 풍요롭게 키우지를 못했고 또 같이 놀아주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뭐 미안한 생각, 네. 애잔한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은데 네. 또 큰딸은 또 그렇게 좋은 그 기억들만 모아서 작품을 만들었던 거 보면 창작 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주말에 이제 출근하려면 미안하니까 네. 뭐 같이 가자고 해서 짜장면도 사주고 네. 또 뭐 김치찌개도 시켜주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한테는 이제 미안한 일이었지만 또 딸들한테는 또 괜찮은 기억이었나 봅니다. 네. 딸바보 맞으시군요.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예. 그때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 뭐 당대표 시절입니까? 예, 이재명 서명- 당대표셨고 예, 어디입니까? 저기가 사무실인 것 같은데. 저기가 저 검찰청 조사실 옆에 네. 예, 저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에 예. 변호사로 입회를 하셨던 예, 그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2023년 1월 달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네. 또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음식을 간단히 저 현장에서 드시고 네. 주문한 음식을 드시고 네. 잠시 쉬는 시간인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남들은 내 옆에 와서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사진도 뭐 찍어달라고 부탁도 오는데 왜 박 변호사는 네. 왜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냐? 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예. 수행비서관을 통해서 둘이 이렇게 있는 장면 사진 하나 찍어라 라고 해서 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찍고 싶으신 게 찍힘을 당한 거네요. 예, 그렇죠. 오히려. 정치에 입문을 하고 민주당의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상태에서 네. 저 변호인이 됐기 때문에 네. 정치를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뭐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뭐 사진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예. 그런 시기였는데 예. 아마 그걸 아셔서 아마 사진을 먼저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저 의원님과 한번 찍고 싶은데 찍자고 안 하니까 설마 그러실 예, 리가 그런 것 있겠습니까? 같습니다. 예, 근데 아마 저는 예, 이제 예. 저 사진을 근데 왜 상당한 픽업하셨습니까? 이용을 못했던 이유가 대표께서는 저를 위해서 찍어줬지만 네. 사실 대표 개인으로 보면은 가장 인생에 힘들고 힘들 때. 좀 치욕스러운 사진일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검찰청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네. 했던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썩 바람직하지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저거 대표의 위기 상황을 지선거에 이용한다고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공개를 끝까지 안 하다가 네. 선거 또 경선에 이르니까 중요한 네. 순간에 또 이 질까봐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예, 저 사진을 예, 좀 예.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나가다가 좀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대표께서는 아마 저를 우드로 활용하라고 찍어주신 것 같아서 예. 양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을 픽하신 거 의미는 예. 어떤 의미가 가장 큽니까? 정치에 입문을 하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직접 부딪혀서 외부적으로 했던 것은 저 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예. 어떤 실행으로 옮겨졌던 예. 윤석열과의 싸움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저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체적인 회의 장소에서 말씀하는 걸 듣긴 들었지만은 예, 개인적으로. 그분은 저를 기억을 못 하셨을 것이고 네. 변호인이 되면서 처음 변호인. 처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말에 대화를 나누고 2023년 1월에 수사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그 대화를 처음 그 갖기 수사는 시작했습니다. 어떤 수사가 아니라 변호인으로 참여하면서 예, 변호인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어떤 것인데, 사건? 성남 FC 사건 또 그 중앙지검의 그 백현동 사건 네. 뭐 이런 네. 것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수원의
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네. 것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변호인이 왜 됐는가? 네. 왜 저를 변호인으로 부탁했는지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마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네. 민주당에 있는 그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네. 변호인으로 아마 저를 추천했던가 봅니다. 의원님은 여기 어디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이재명의 변호사, 뭐 이재명의 허위무사 이런 이제 닉네임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 그 재판에서 변호사로 참여하셔가지고 그게 구속이 안 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끄는 이제 인물이 되셨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때 상황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2023년 1월에 저렇게 변호인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9월에 예. 영장을 청구하는 예, 예.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영장이 기각될 때 예. 변호인이 뭐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6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예. 거기에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했고 네. 역할이 컸던 것도 아닌데 예. 아마 조금 더 그 중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조금 네. 더 그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저다 보니까 언론에서 아마 저를 조금 부각을 시키는 바람에 네. 제가 그 혜택을 받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할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유명세를 네. 뭐 좀 얻었던 셈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행운이라고 할까요? 예. 겸손이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허위무사 닉네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때 무명의 정치 지망생으로서 조선 제1검이 그때 한동훈의 닉네임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조선 제1검을 꺾은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맞습니다. 보도가 될 때 뭐 네. 솔직히 기분은 좋았죠. 아, 그렇습니다. 기분은 좋았고 또 그 덕분에 여론의 또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호칭인데 예. 다음에 이제 국민이 되고 나서는 아무리 그 이재명 대표님이고 지금은 대통령이시지만 네, 네. 예.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호위무사로 바꾸자라고 해서 바꿨고 이제는 또 야당 의원에서 여당 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민을 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민생이라든가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할까 뭘로 바꿀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허위무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시절에는 네. 좋았던 것 같은데 여당 의원은 국민을 그 핍박한 짓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뭔가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뭔가 생활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호칭을 또 찾아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호칭 찾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진 잘 봤고요. 의정활동 몇 가지 이제 여쭤보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제가 상임위에서 얼굴 TV에서도 자주 뵙고 있습니다. 뭐 1년 동안 하시면서 유권자들한테나 국민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제 대선 그 국면으로 접어들 때 어떤 제가 내세웠던 지역의 공약이 수없이 많은데 네. 이 내용을 대통령 그 선거 공약으로 포함되게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이 공약이 반영된 것 중에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 개정안 내셨어요. 예. 뭐 지금 이게 이슈던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광주 군공항 이전이 그 광산을 비롯한 광주 최대 현안인데 그게 제 총선 공약이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그 공약을 빼앗아 가시는 바람에 제가 공약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빼앗긴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그 광주와 전남 발전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위안을 느끼고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그 무안을 설득하고 이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그 파면 이후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예타 면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타 면제. 또 개발이 쉽도록 그린벨트 그 개발 인허가 이것을 쉽게 해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융자만 해줄 수 있었는데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무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기부대 양해라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까봐 네.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손실 부분을 메꿔준다는 지원 의무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네. 민간업자가 좀 믿고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금호타이어 저번 화재 났던 예.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호타이어 이전을 대선 공약에 포함을 시켰고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대선 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렇죠. 바람에 그 시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금호타이어를 어떤 고용을 그대로 다 승계를 하고 네. 빨리 재가동을 하되 네. 가급적이면 제자리가 아닌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광주와 한평 사이에 있는 빅그린 산단 여기로 이전을 시키는 광주와 한평의 사이에 있는 빅그린 산단 여기로 이전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인데 네. 마침 금호 경영진과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중국의 대주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했습니다. 약속을 해주는 바람에 네, 네. 잘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이제 이거를 대충 마무리할 때 보통 이분은 이런 분이다. 종합 정리하는 게 있는데 우리 박균택 의원님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박균택 의원이라는 분은 한마디로 어떤 분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예. 대충 예상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봐도 좀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평가할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대충 박균택 의원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인가 얘기해줘.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정의와 법치를 정치로 이어가는 입법 검찰관 이런 한 문장을 보냈는데 그 근거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과 하나 또 하나는 사회부조리를 바로잡는 데 집중을 하고 특히 국가 권력형 비리와 같은 사안에 단호히 대응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 한 문구를 만들어냈는데 이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보는 거는 국가폭력, 단호히 대응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챗GPT의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요약을 잘해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한번 버텨보시죠. 제가 참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검찰 얘기, 법률 얘기, 또 응징하는 얘기 이런 걸 좀 떠나서 정말 뭔가 좀 정치의 본질에 맞게 국리 민복 또 지역 균형 발전, 또 지역의 해묵은 발전 과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게 좀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평가로는 정말 잘 돼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해서 정말 국리 민복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목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1년 지나서 다시 물어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답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다시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 인상에 남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지 1년 2개월이 이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은 윤석열 정권 퇴치하고 또 민주정부가 수립되도록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광산의 해묵은 과제들 해결하고 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광주가 발전하는 시기에 박균택 의원이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얼굴 표정, 약간 어눌한 사투리의 말투. 박균택 의원님은 겉모습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남에게 없는 그 단호함과 친절함을 동시에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박 의원님이 또 식물도 많이 좋아하신다는데 식물처럼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같이 혼란한 시기에는 외적 화려함보다는 이런 내적 진실함을 추구하는 리더, 정치인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